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2월 2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후 5시. 자, 코스피 2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315.02, 2.17%. 오, 오래간만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월봉은 코멘트 할 게 없어요. 예, 월봉은 뭐 내리든 오르든, 예, 아무 영향가가 없습니다. 주봉, 예, 주봉 잘 보시면, 예, 재밌는 내용들이 여기 많이 들어있어요. 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하단선이죠. 하단선. 예, 여기 311.65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상단선입니다. 320.27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격볼벤 20이에요. 그죠? 예. 자, 월요일에 시가를 딱 찍었을 때 했던 얘기 기억하세요? 예, 하단선 밑에서는 매도하지 말고, 그죠? 매도를 할 거면 여기부터 해야 되고, 예, 제일 좋은 자리는 이격볼벤 20이다. 그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매도한 사람이 이번 주에는 가장 좋은 매도를 한 사람인 거죠. 종가가 내렸어요. 종가가 내렸습니다. 왜 종가가 내렸을까? 이게 비밀이 있어요. 왜냐? 종가가 오르면 최고가 모드가 되거든. 그러니까 종가가 상승하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까지 가기 싫으니까 종가를 내린 거예요. 예? 자, 3주 전 종가 위로 올라가기 싫으니까, 예, 그러려면 많이 사야 되잖아요. 예? 앞으로도 계속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기 싫은 거예요. 사기 싫으니까 반대로 종가를 하락시킨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제 다음 주를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 예, 이렇게 다음 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도 할 얘기가 많아요. 자, 잘 보세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매도가입니다. 320.09.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상단선 더 있어요. 예, 요건 2, 요건 상단선 1. 예, 얘가 321.43이에요. 요 두 값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갭이 없다면 요 두 값이 다음 주에 매도해 볼 만한 가격이에요. 그리고 예, 여기 이격볼벤 20 계속 쓰는 거죠. 예,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도 영역이에요. 자, 지금은 매도 영역 아래에 있죠? 매도 영역 아래에 있으니까 매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를 해? 말어? 아니에요. 지금은 매도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월봉이 위가 뚫려 있잖아요. 월봉이 위에 뚫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자가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가 하단선입니다. 얼마냐? 313.60. 그러니까 여기부터 매수죠. 자,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313.60 밑으로는 매도하면 안 돼요. 자, 정리할게요. 매수. 현재요. 현재 기준으로 13.60 아래, 그 다음에 저가 방어.
저가 위에서, 예, 이번 주 저가 위에서 해야 되죠. 예, 매도는 320.09 위에서. 그죠? 이격불 벤치까지. 이게 매도, 이게 매도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상승 추세 죽었어요. 죽었어요. 빨간색. 이거 TO잖아요. 죽었다고. 보세요. 아래로 누웠잖아.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음봉 나면 상승 추세 끝나는 거예요. 자, 왜 다음 주에 윗꼬리가 올 것으로 생각하느냐? 아, 영구간이잖아요. 그죠? 영구간이에요. 그 다음 주가 일구간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내려야 되는 시간은 다음 주가 아니에요. 그 다음 주지. 그러니까 지금이 12월 1주고 여기가 2주잖아요. 여기가 3주라고. 예? 그러니까 진짜 내려야 되는 주는 12월 3주라고요. 3주. 12월 3주에 고가 낮추고 저가 낮추고 종가가 낮아져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다음 주에 뭘 해야 되느냐? 음봉을 그려야 된다고. 음봉을 그려야 되는데 바로 밑에 하단선이 있어. 예? 다음 주에 음봉을 그려야 그 다음 주 12월 두 번째 주에 음봉을 그려야 12월 세 번째 주에 내려가기가 좋은데 고가도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가를 낮추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하단선이 너무 높아.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음봉을 내야 되는데 음봉을 낼 수 있는 봉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대 음봉을 내기가 어렵다고요. 장대 음봉을 내기가 어려우면 결국 고가를 방어하기가, 그러니까 고가를 낮춰야 되는데 고가를 낮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올려, 고가를. 예? 고가를 올린다고요. 그리고 내려. 그러면 음봉이 작아도 윗꼬리가 길어서 그 윗꼬리를 넘지 못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윗꼬리가 나올 거라고 봐요. 예? 다음 주에 윗꼬리가 나온 뒤에 다시 내려온다. 예? 다음 주 윗꼬리를 다시 이번 주 고점 부분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다시 갔다가 예, 내려와서 음봉 딱 내면 그러면 이제 완성이에요. 그러면 12월 세 번째 주 됐을 때 12월 두 번째 주에 고가를 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거죠. 오케이? 네. 제 전략은 그거예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전략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매도 공략을 하실 거면 P5 상단선 320.09에 있는 요 선 위에서 매도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 5% 이상 올라야 돼요. 5%. 자, 여기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뭐다? 3일봉. 예. 3일봉을 보겠습니다. 3일봉. 이걸 도대체 왜 보여주느냐? 그죠? 이걸 왜 보여주느냐? 여기에 많은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 답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캡처를 뜨겠습니다. 잘 보세요. 네, 요게 3일봉입니다. 자,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예요. 이제 지금 목요일 끝났고 금요일 끝났고 이제 월요일 하루 남았어요. 근데 종가가 얼마냐? 여기가 320일입니다. 지금 종가 얼마예요? 315예요. 그러면 6% 올라야 돼요. 6%. 네. 여기서 전종가까지 6%입니다. 6%. 자, 오늘 미국 증시가 올라요. 응? 미국 증시가 올라. 미국 증시가 올라도 6% 오르기 힘들어. 네?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해서 마감한다고 해도 제 기준에 6%까지는 못 올릴 것 같은 거예요. 네? 6%를 못 올리면 뭐다? 네, 종가가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가요. 여기 1번 종가, 투자,
심리도가 맨 아래로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이걸 최저가 모드라고 합니다. 최저가 모드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디를 깨야 되느냐? 여기를 깨야 돼요. 여기. 여기가 310이고요. 저가로는 311입니다. 자, 종가 기준으로, 저가 기준으로. 월요일에 종가를 어디다 두든 321을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네, 312로 가야 된다고요. 근데 312로 가는 도중에 3일봉의 저가를 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가도 맨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저가도 맨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311이 깨진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311이라는 수치가 뭐냐예요. 311이라는 수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건 어차피 지금 12월 말까지잖아요. 12월 말까지는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건 12월 말에서 마이너스 3일이에요. 12월 말에서 마이너스 3일이고 저가는 12월 말까지예요. 그러니까 한 번 딱 신호를 줬다 그러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끝까지 가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320일 아래에서 끝나면 12월 말까지 310일은 깨야 되는 거죠. 위로 올라가든 말든. 저가는 311을 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월요일 종가를 잘 보세요. 월요일 날 상승을 해도 320일 위에서 끝나지 않으면 이거 맞고 내려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됐죠? 요게 3일봉이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연결해서 보자고요. 연결해서 보면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가 하단선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 저가가 얼마일까? 요 저가가 얼마냐는 거예요. 얼마인지 보세요. 저가가 311.07입니다. 311.07. 이해되세요? 3일봉이 깨야 되는 저가가 바로 이번 주의 저가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냐? 월요일 날 종가가 320일을 못 가. 그러면 어딜 가야 된다고? 311.07을 가야 된다고요. 왜냐면 종가가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져서 311을 간다는 얘기는 어차피 가다가 3일봉 저가를 깰 거란 말이에요. 그럼 3일봉 저가를 깨면 저가도 최저가가 되니까 311.07을 깬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올라가다가 월요일날 종가 320일 위로 못 가면 올라가도 이렇게 내려가서 요 저가를 깬다는 얘기죠. 그럼 봉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요렇게 그려지겠죠? 올라가는데 320일은 월요일에 못 깨. 화요일날 깨는 건 소용이 없어. 월요일날 320일까지 못 올라갔어요. 320일까지 못 올라갔는데 화요일날 올라갔어. 그래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온다고? 310일 밑으로 내려온다고요. 근데 310일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번 주 저가 깨죠? 이번 주 저가 깨진다니까요? 그러면 봉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올라가다가 322까지 올려볼까요? 323까지로 올라갔어요. 근데 월요일날 321을 못 갔어. 예?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최저가 모드니까 310일 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10일을 깬다는 거죠. 이렇게 깨요. 이렇게 깨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아래가 확 열리죠? 아래가 확 열리잖아요. 예. 지금 제가 노리는 봉이 이런 봉이라고요. 이런 봉.
이게 3일봉 최저가 몬드가 만들어 놓은 아주 중요한 모양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이야기를 또 해봐야죠. 잠깐만요. 오늘 동영상은 상대적으로 좀 길겠어요. 설명을 다 해드려야 되니까 여기까지 캡처를 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종가 하락했죠. 종가 투자심리도 횡보해. 그죠? 다음 주에 종가 하락하죠. 종가 투자심리도 횡보해. 이해되세요? 근데 그 다음 주 여기가 12월 1주, 여기가 12월 2주, 여기가 12월 3주입니다. 12월 3주에 종가 하락하면 여기 1구간이니까 하락하죠. 그러면 이제 하락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락하기 좋은 구조를 가진 시간은 12월 3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갔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3일봉 최저가 몬드 때문에 311을 깨면 어떻게 된다? 저가 투자 심리도가 또 내려가죠. 근데 12월 3주는 어차피 못 올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면 저가 투자 심리도는 12월 3주는 자동 하방이에요.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어요. 자, 문제는 고가예요. 고가는 12월 3주 차에 하락해야 되는데 여기 상단선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고. 그럼 이거보다 높아야지. 예? 이거보다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방어가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다음 주에 올라갈 때는 열받죠. 아씨, 이렇게 이제 욕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빠지면 그 다음 주에 봤을 때는 고가가 높아서 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구조까지 완성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열린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요 위치 오면 다시 매도합니다. 네? 다시 매도해요. 이게 지금 제가 가진 전략이에요. 네, 제가 가진 전략입니다. 설명 다 드렸죠? 네, 다 해드렸습니다. 이제 쫙 줄여서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봤죠? 그러면 이거 다시 캡처해야 되나? 네. 자, 예, 여기인가요? 이렇게죠? 이렇게.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위치가 여기잖아요. 지금 위치가 여기고, 여기가 12월 3주, 12월 1주, 2주, 3주, 4주, 5주, 여기까지, 그죠? 올해고, 12월이고, 여기까지 1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려지면, 목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요때 돈을 버는 거예요. 여기가 매도자가 돈 벌 자리. 여긴 지금 매도자가 돈 벌 자리가 아니지. 여기는 매도를 할 자리고, 매도자가 돈 벌 자리는 여기죠. 여기가 청산 자리.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매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 정작 매도한 걸 청산해야 되는 시점은 1월 말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1월 말 정도로 보이는 거죠. 근데 계속 지금 뭘 하냐? 이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선물 단타 치시거나 아니면 옵션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사실 답이 없어요. 저만큼의 시간을 보유할 수가 없잖아요. 만기도 바뀌지, 그죠? 풀이도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데, 이게 이제 레버리지나 그다음에 뭐 고버스를 거래하는 사람은 그 정도 시간의 보유는 가능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막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전략을 잘 세워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설명은 다 해드렸어요. 이렇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 자,
일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봉 아무것도 없어요. 일봉은 매수매도 둘 다 불가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돈 봐야죠. 자, 여기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개인이 9,090억을 샀다는 거예요. 자, 외국인이 4,000억을 팔고 기관이 이제 5,092억을 팔았는데 4,060억, 5,092억. 근데 선물은 애게, 그죠? 애게예요, 애게. 개인만 풋 엄청 샀어. 그죠? 개인이 풋을 엄청 사고 외국인이랑 기관은 82억 풋매도 하고 68억 풋매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방이 아니야. 주식만 개인이 왕창 샀지 파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 목요일이 되면 파생은 없어져요. 그죠? 파생은 없어지고 현물만 남아.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산다라는 건 파생을 딱 빼고 생각하면 이번 달에는 잘하면 지수가 빠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단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심하게 빠질 수 없는 거죠. 다음 주 목요일까지를 봤을 때는 아직은 심하게 빠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외국인은 선물 들고 있거든. 매수잖아요. 아직 1조 2천억 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1조 2천억을 들고 있기 때문에 강한 하락은 아닌 거예요. 강한 하락. 떨어질 수는 있어. 근데 강한 하락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강한 하락에 배팅하기보다는 어쨌든 내려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번 달 지금 2거래 일 됐잖아요. 2거래 일 만에 개인이 현물을 사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하락에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선물은 아직 긍정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만기일까지는 아직은이라는 거예요. 만기일까지는 아직은 기대치를 좀 줄이자. 단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도 개인이 현물 매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답 없다. 상승 쪽은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월요일 종가가 320일 아래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요새 제가 공부하는 일목. 저는 일목 공부한 지 3달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투자심리도나 볼린저 밴드는 15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볼벤이나 투자심리도는 그냥 눈을 감고 있어도 웬만한 거는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목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건 제가 잘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자, 하나, 둘, 셋, 그죠? 2월달까지 322.2가 아마 66일 거예요. 322.66을 벗어나지 못하면 선행 스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12월, 1월, 2월, 11월, 1월, 2월 안에 322.66 위로 못 벗어나면 뭐다? 선행 스팬 아래로 들어간다고요. 선행 스팬 아래로 들어가면 상승은 아닌 거예요. 하락장이지. 하락장입니다. 그걸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인버스는 6,500원, 곧버서는 7,320원까지 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간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죠. 반드시 간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죠? 모든 돈 다 갖다 때려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인버스는 6,500원. 그 다음에 곧버스는 7,320원이 목표가 됩니다. 목표.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죠? 이걸 닫는다는 거잖아요. 기준선 26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준선 26이 7,320원 정도에 있어요. 보세요. 기준선 26, 7,320원이잖아요. 자, 이걸 인버스로 보면 인버스로 보면 이게 지금 기준선 26 값하고 여기 보시면 선행 스팬 2 값이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행 스팬 2를 똑같이 찍어야 되잖아요.
선행스펜 2가 6,492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6,500원 간다는 얘기예요. 인버스는 6,500원, 곧버스는 7,320원. 예, 그 값이 지수로 환산했을 때 얼마다? 322라고요. 예, 322.66 아래로 내려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자, 2달 안에요. 참고하시고요. 주봉. 여기 보면 여기가 후행스팬이죠. 후행스팬이 이거 못 만나면 이거 바닥 아니에요. 얘가 여기 가기 전까지 이거 만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주봉은 아무런 신호 없습니다. 자, 일봉도 아무 신호 없어요. 응? 일봉도 아무 신호 없다고. 이게 위로 간다라는 보장이 아직 없다는 얘기죠. 자, 일봉에서 확인하셔야 될 건 뭐냐? 예,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만 만나면 돼요. 예, 이거만 만나면 됩니다. 지금은 많이 내려야 만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한 305까지만 내려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315잖아요. 315라고요, 지금. 근데 다음 주 지나면 3일봉 최저가 무드 때문에 310일 아래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310일 아래로 내려와서 305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가시권에 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만나면 여기도 여기 가야 되잖아요. 선행 스팬 2 가야 되니까 301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는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몰봉 하단선까지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면 제가 보기에는 끝났어. 301까지 가면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이 모든 시나리오의 중심에 뭐가 있다? 다음 주 월요일 종가가 321을 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월요일 종가 먼저 확인하자고요.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